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인다며 도현이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티볼리 에어 승용차가 앞선 경찰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흰 연기를 내며 계속 달립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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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m 더 달린 차는 4차선 도로를 뛰어넘어 수로에 떨어집니다. 뒷자리에 탄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 결함으로 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본 건데 이에 힘입어 도현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엔 국내 최초로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같은 연식 자동차로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사고차 블랙박스 정밀 음향 분석 감정,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작동 재현 시험 등도 이어졌습니다. 실행에 옮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일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한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2년 넘는 긴 재판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여 ECU 결함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재현 시험 결과도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치 벽 같은 현실 앞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며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현이 가족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차량에서 굉음이 울리고 할머니는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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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을 더 가다 도로를 넘어 수로에 떨어지며 멈췄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할머니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도현 군의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본 겁니다. 도현 군 가족은 가속 페달 변이량 등을 근거로 사고 기록 장치, 즉 EDR 기록을 믿기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동 장치 기록은 다른 데이터 경로를 이용한다며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 군 가족은 사비를 들여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감정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주행 속도가 일치하지 않았고 실험상 한계가 있다며 이 결과도 믿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직전 비정상적인 굉음도 기어를 중립에 놓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전자제어장치 결함이란 가족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컥하며 다소 다른 소리가 들렸고 1차 충돌 전까지 엔진 회전수는 증가하지만 속도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외면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판결은 결국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이 청구한 소송을 기각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이고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도현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울고 슬퍼할 것 같습니다. 100% 가속 페달 변이량 5초 동안 속도가 AB가 작동해.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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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대를 잡은 도현이 할머니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과수가 실제 엔진을 작동시켜 검사한 게 아니어서 운전자 과실을 뒷받침할 근거로 쓰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경찰에 송치 요구 불요 결정을 전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도 혐의 없다는 결과를 보내자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지은 겁니다. 이로써 도연이 할머니는 사고 발생 1년 10개월 만에 본인 잘못으로 손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운전자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 지은 것은 자동차의 결함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증명해 준 것이 아니냐. 이제 도연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2년 전 할머니가 몰던 차량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유가족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재차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볼리 에어 모델 승용차가 스티로폼 모형을 향해 달립니다. 모형이 가까워지자 경고음이 울리고 계기판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부딪히기 직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립니다. 이 차에 장착된 자동 긴급 제동 장치 덕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거나 악셀 페달을 유지하고 있거나 하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ABS 작동하면서 멈춘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도현인의 차량에도 이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영상을 보면 윙하는 굉음이 났고 5초 뒤 추돌 위험 경고음만 7번 울렸습니다. 오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든 안 밟든 기어를 어디에 놓든 충돌 직전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오늘 재현 시험은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이 3번의 실험에서 모두 자동 긴급 제동 장치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결국 사고 차량에 뭔가 결함이 있었다는 게 가족 주장입니다. AB가 작동해서 모닝차 앞에서 섰었으면 그 이후에 더 계속 그 차량이 진행했을 리도 만무하고. 도현이 가족은 지난달 사고 도로에서 1차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도현이 할머니 과실로 보인다는 국과수 분석대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봤습니다. 실험 결과 사고 당시보다 속도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최고 속도엔 더 빨리 도달했습니다. 유족은 도현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 2번의 재현 시험, 준비와 비용 모두 도현이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뿐이 없었던. 어렵게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물리는 법 개정안을 만들었지만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도현이 가족은 다시 한번 5만 명 국민 동의를 받을 생각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앞서가는 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빠르게 달립니다. 차는 결국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에서 난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기에 수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과 5월 2차례의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최대치로 밟았다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대로 해보니 사고 기록 장치에 남은 속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던 대로 EDR 신뢰성이 상실된 걸로 볼 수 있다. 가속 여부나 기어 위치와 무관하게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고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유족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가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지만 재현 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와 다르다는 겁니다. 4월 시험에서 속도 증가폭이 더 컸던 것을 두고는 사고 때는 앞서 다른 차량을 추돌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속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고 5월 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이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다투는 재판은 오는 18일 또다시 열립니다.